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100% 넘게 오른 이 37,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5월 비트코인 하락을 예측했던 암호화폐 전문 익명 애널리스트 데이브 더 웨이브의 경우는 자신의 엑스닷컴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69,000달러를 돌파해 신고점을 경신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펼치게 됩니다. 이 데이브 더 웨이브의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은 1개월 차트 기준으로 로그 성장 곡선의 상단 저항 돌파를 테스트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가격 급등을 앞두고 발생하는 움직임이다. 만약 2020년과 같이 반감기 전 상승 랠리가 제한이 된다면 신고점 경신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트레이더인 이 케빈 스벤슨의 경우도 최근 자신의 엑스닷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 포물선형 급등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케빈 스벤슨의 경우는 2024년 4월 있을 다음 반감기가 강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낙관론을 피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다음 반감기 한 달 전에 6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였는데요. 2023년 4월이 반감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 이제 3월이 이 6만 달러에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인데, 이를 보았을 때 새로운 상승장으로의 진입이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시장 내 유동성 추이를 보면 보다 명확해지는데요. 이제 지난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보다 강력한 시장 내 컨센서스와 가격 변동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또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바이낸스를 초월했다라는 점도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증가를 암시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마켓 내 이제 오더북 즉 호가창 또한 수개월간 두터워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랠리는 느낌적으로 이전과 다른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상승장을 이어가며 조정 가능성도 커지겠지만 이 거시적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랠리는 다음 강세장의 시작점에 이미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대하여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던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죠. 이 피터 시프의 경우는 최근 투기꾼들은 이미 현물 ETF 출시에 앞서 매수를 완료했을 것이라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경고에 나서게 됩니다. 이 투기꾼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 새로운 이슈 몰이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38,000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대비해 비트코인의 매수를 완료했을 것이며, 오히려 ETF 승인 시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할 때 매수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게 됩니다. 참, 이 정도면 사토시 나카모토한테 뒤통수라도 한 대 맞은 게 아닐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좋지 않은 견해 속에서도 크립토 마켓은 여전히 순항 중에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았을 때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라고 하는데, 이 축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데이터가 최고치를 갱신하였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축적의 시간 비유동 공급량 1540만 BTC 사상 최고치 연일 갱신 중이다. 헤드라인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비유동 공급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인피디아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보유 코인 팔기를 꺼리고 축적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코인피디아가 인용한 글래스노드의 자료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비유동 공급량은 1540만 BTC로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170만 BTC 이상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등 시장에서 이탈하는 비트코인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비유동 공급량이란 유동성
수치가 0.25 이하인 지갑들의 보유량을 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유동성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성향이 크다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주황색 그래프가 비유동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021년 5월을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 사상 최대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투더블럭을 인용해서 MVT 비율이 1, 2, 3에서 123에서 44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격 상승보다 빠르게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트코인이 저평가된 상태를 시사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MVT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와 거래량을 비교하는 지표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지갑 간에 이동한 비트코인 가치의 합계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현재 많은 데이터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통상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벤트 발생 후 1년에서 1년 반 뒤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사이클상 확실히 하락장은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에 하나의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 투자자 27.4%는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 리플 XRP의 상승 여력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6%가 다음 주는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현재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죠. 이 낙관 전망 비중은 전주 대비 약 2.7%포인트 상승을 했고, 이 횡보를 이제 예상한 응답자는 30.3%, 하락과 급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약 14.1%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45.6%가 낙관 혹은 극단적 낙관이고, 중립이라고 말한 비중은 38.2%,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시코인을 제외한 다음 주 매도 예정 암호화폐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아하 토큰을 꼽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트론과 솔라나, 밀크, 에이다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하네요. 이 아하 토큰과 밀크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또 지난주부터 이어진 알트코인 강세장과 관련 현 시점 가장 상승 여력이 큰 시총 20위권 메이저 알트코인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27.4% 응답자가 XRP 그리고 이더리움이 2위고 솔라나가 3위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나온 이 설문조사 관련해서 제가 아예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내용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이제 다음 주 11월 13일에서 19일간 비트코인 향방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라는 설문조사에 39.7%의 이제 사람들이 상승할 것 같다. 이제 15.9%는 급등할 것 같다, 횡보할 것 같다가 30.3%, 하락 11.1%, 급락 3.0%입니다. 지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승할 것 같다의 표를 던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번 또 이더리움도 보게 되면 이더리움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해서 느끼는 투자 심리는 지금 낙관과 극단적 낙관이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수치를 보는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립 공포는 11.9%, 극단적인 공포는 4.3%입니다. 네, 좀 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했거나 매도할 예정인 코인은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22.5%, 22.6%, XRP가 17.5%, 기타 코인을 보게 되면은 네, 폴리곤과 메타디움, 클레이튼, 이더리움 클래식, 가스, 비트토렌토, 스텔라, 이오스, 보라 토큰이 있습니다. 매도 의사가 없음이 6.8%이네요. 이제 매수했거나 매수할 예정인 코인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제 매도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매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코인을 보고 이렇게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밑에 한번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지난주부터 내용이 이제 딱 이겁니다. 지난주부터 솔라나, 리플, 체인링크, 에이다 등 메이저 알트코인이 강세였다. 현 시점에서 가장 상승 여력이 큰 시가총액 20위권 메이저 알트코인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방금 보셨던 기사처럼 XRP일 것 같다가 27.4%, 이더리움이 21.2%입니다. 그 다음에 솔라나, 도지코인, 폴리곤, 카르다노, 에이다, 트론, 폴카다, BNB, 체인링크, 비트코인 캐시, 톤코인, 시바 이노, 그리고 아발란체, 라이트코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마무리된 것 같은데, 네, 성별 이제 응답 비율도 있네요. 남성이 72.8%, 여성 비율이 27.2%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흥미롭게도 여기 연령별도 나오는데 연령 20대는 뭐 거의 없겠죠. 20대, 30대, 40대, 보통 이제 30에서 50대 사이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젊은 세대들이 확실히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다시 돌아와서 현재 XRP의 경우는 소송 이후에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리플 관련하여서 리플사가 사업을 너무나 잘 확장하고 있다라는 실제적인 시그널들과 유틸리티적인 측면이 확대되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요즘은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얼마 전 나온 소식을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대형 은행인 HSBC에서 리플의 메타코를 활용하여 토크나 증권 보관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잘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리플사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생각보다 다양한 산업군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보았을 때 이제 기사라는 것을 계속해서 접하고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빠르게 변화하는 이 크립토 마켓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HSBC 이제 홀딩스가 토큰화된 증권에 자금을 투입하는 기관 고객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영국 유니버셜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그룹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기업 기술 회사인 리플 소유의 메타코와 이제 협력했다. 내년에 토큰화된 증권 보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 이제 전통 금융 그룹에서 뭐 은행이라든지 투자은행, 자산 운용사 등등 이런 전통 금융권에서 크립토 마켓에 실제적인 관심을 가지고 블록체인, 증권형 토큰 등 암호화폐가 탄생하지 않았다면은 알려지기 힘들 만한 카테고리의 실제적인 투자와 산업의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았을 때는 여기가 노다지로 보이는 것이죠. 기존의 전통 금융과 이 디지털 자산의 연결고리를 지금 리플사가 해주는 듯한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중앙은행들과 협력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프로젝트는 단연코 리플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리플의 CEO의 경우는 이런 자신감 있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죠. 이제 SEC에 승소한 건 사소한 일이다라는 언급을 또 컨퍼런스에서 DC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기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에는 이 갈링하우스뿐만 아니라 SEC의 수장 게리 겐슬러도 참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게리 겐슬러를 굉장히 바보로 본다, 우습게 보고 있다, 정말 가짜치 않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대놓고 그냥 얼굴 앞에 있는데 SEC에 승소한 건 되게 사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이후에 게리 겐슬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은 크게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SEC의 경우는 그레이스케일과도 이제 소송을 했었는데 그레이스케일에 거의 패배를 하였죠. 그레이스케일의 CEO 또한 이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에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때 연사 목록이 나왔을 때 목록 자체만 보고도 굉장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갈링하우스는 지속적으로 미국과 SEC를 비롯한 미국의 일침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늦지 않았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다가는 다른 국가의 크립토 패권 뺏긴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풍기고 있는데요. 과연 이 미국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인지, 물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말한다고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조 분위기라는 것이 있죠. 현재 홍콩을 기점으로 중국의 경우도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있고, 이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들이 크립토 마켓에 사업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까지 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을 꾀하며 본질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이익이 된다라는 판단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겠죠.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이제 0포인트 바뀌지 않았습니다. 70포인트 유지하면서 여전히 그리드 이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이 참 순풍이 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일주일 전 대비 이제 6.78% 상승을 했지만, 이제 1년 단위로 보게 되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년 단위로 보게 되면 참 그래프 아름답지 않나요? 이제 2022년, 2023년 1월 당시 이제 16,000 얼마였나요? 16,600, $500였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는 놀랍게도 37,13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최대 38,000달러대까지 이제 상승을 하였는데요. 현재 연중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년 기준으로 112%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작년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크립토 마켓의 대형 이벤트들, 대형 악재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테라 루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붕괴 사태부터 시작하여서 11월에는 FTX 파산, 이로 인해서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실리콘밸리 뱅크가 연초에 파산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뭐 코인베이스도 파산할 거다, 그리고 바이낸스도 파산할 거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러한 악재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과거와 동일하게 좀비처럼 살아났습니다. 현재 이제 상승장이 올 것이라는 정말 많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아직 여러분들 주위를 보면은 그 누구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 상승장 2021년을 돌이켜보면 2017년의 최고점, 2018년의 최고점이었던 비트코인 2만 달러의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2021년 당시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2만 달러를 넘어서 3만 4만 달러를 돌파해야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떠들고, 그제서야 뒤늦게 포모로 인해서 투자금이 들어오는,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이 포모 영상을 우리는 지켜봤었는데요. 이번도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고점인 68,000달러가 넘어선다 하더라도 크게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8만 달러, 이제 하나로는 1억 원이 넘어야 그때가 돼서야 새로운 자금들이 몰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